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향후의 넥스트 팬데믹에서는 셀트리온의 CTP59와 63 관련되는 칵테일 요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발표도 나왔고요. 자, 휴마시스가 이제 셀트리온 합병 관련해서 채권자 이의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이 종가가 고가의 흐름으로 계속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장중에 17만원대를 살짝 시초가에서 조금 이탈했다가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오장까지 일단 상승을 하면서 17만 2,200원까지 일단 2,300원 1.35% 올랐고요. 시간에는 한 300원 정도 빠져서 17만 1,900원입니다.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오늘도 이제 13만 2,283주 정도 장중 신청했는데요. 어제보다 더 작게 이제 체결 수량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 공격적으로 이제 윗단에서 뭐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가가 좀 밑단에 있을 때 어떤 자사주 체결하고 이번에 이제 추가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이제 유동성 있게 일단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에서도 꾸준하게 이으면서 6일째 연속으로 일단 프로그램 쪽 매수세 유입되고 있죠. 외국계 흐름들도 괜찮았고요. 기관 쪽에서도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은 계속 이제 오르는 상관에서 계속 매도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중요한 어떤 구간이었던 16만원대 중반 가격을 돌파를 하고 한 일주일가량 계속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태깅하면서 5일선 지지를 장중에 받으면서 견조한 흐름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런 어떤 수급상의 흐름에서도 외국인 기관들 자사주 매입까지 있으면서 올해 이제 고점이었던 18만원대 이제 부근들을 넘어서 이제 월봉상으로도 이제 20만원대 흐름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추후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어떤 지점까지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연금 관련되는 연기금 관련되는 매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요. 연기금 쪽에서는 오늘도 매도입니다. 이 11월 16일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한번 살짝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매도. 자, 투시는 4연속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죠. 자, 금융투자 중심으로 이제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이제 뭐 매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수급은 굉장히 요즘에 외국인 기반으로 자사주에 또 이제 나쁘지 않은 어떤 수급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조금씩 추세적으로 계속 일단 올라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주가 상승률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에는 좀 이제 피치를 올리고 있는 게 내년도 이제 순차병 관련해서 다음 이제 대상이 셀트리온 제약이니까 이 부분들이 훨씬 좀 탄력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쪽에서 움직이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셀트리온 주가에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계속 이제 긍정적인 어떤 수급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자, 어제 이제 그 월드 바이오 서밋 2023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2일차 오늘 있었는데요. 셀트리온도 이번에 뭐 참석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수영 전무님이신데 이 넥스트 팬데믹에 대응해 셀트리온의 CTP59 요게 이제 레키로나죠. 그 다음에 이제 CTP63 관련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칵테일 요법을 하게 되면 미래 팬데믹에 의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 했는데요. 자, 이 이수영 상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이제 셀트리온 초기부터 원래 이제 뭐 녹십자 쪽에 계셨다가
연구소에 이제 합류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셀트리온에 있기까지 한 굉장히 뭐 숨은 그 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 램시마 이제 개발의 이제 프로젝트 리더였습니다. 이제 퍼스트 무브로 이제 램시마, 호주마, 트룩시마가 있는데 각 이제 그 제품마다 이제 프로젝트 리더가 좀 다르죠. 이 호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건기성 상무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뭐 임병필 이렇게 이제 프로덕트 리더가 각각 있었는데요. 이수영 현재 상무가 램시마가 사실 이제 호주마보다는 개발이 조금 호주마가 더 빨랐는데 2011년도에 굉장히 빠르게 그 글로벌 임상을 끝나고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허가받고 2013년도에 EMA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뭐 이수영 그 상무가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주요한 인물이고요. 근데 코로나 때 레키로나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주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월드 바이오 서밋 2023에도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로 보면 팬데믹 대응 치료제 개발 및 생산 가속화 주제로 치료제 개발, 생산 공급 경향, 글로벌 치료제 연구 협력 다변화 전략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바이러스 발현들이 변이가 이제 계속되면서 알파, 베타, 델타, 뭐 오미크론 이런 변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도 변이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개발되고 국내에 이제 2021년도에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이제 3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FDA는 이제 뭐 일단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유럽 EMA 승인을 받아서 이 바이오 신약의 상징적인 어떤 그 개발 사례였죠. 실적으로는 뭐 당초 목표했던 뭐 1조 5천억, 2조 이런 데까지는 가지를 못했고 결국 변이 이슈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공급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향후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참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변이가 될 때 이제 CTP63이 이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어떤 둘을 이용한 칵테일 요법 관련되는 부분이 미래 이제 팬데믹 쪽에서 뭐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기사에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코로나 때 백신의 중심에 대한 어떤 글로벌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어떤 재정 지원 자체가 되어서 사실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백신에 밀려서 좀 주목을 받지를 못했죠. 그래서 치료제가 미처 예방하지 못한 환자들을 구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반드시 백신만큼 개발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항바이러스를 이제 기전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적응증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보면 이제 이 길리어드 사이에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에볼라 치료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물 이제 재창출을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개발한 사례가 있듯이 향후에 이제 뭐 포스트 팬데믹, 넥스트 팬데믹이 올 때도 지금 이제 개발했던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약물 재창출 적응이 굉장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논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펀딩이 백신의 2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백신에 비해서 이제 뭐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이제 불평등도 많이 좀 초래했던 어떤 부분이었고,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제 레키론을 개발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조에 뭐 공감을 하면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주력이었는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어떤 그 생산 부분을 중지를 하고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다음 해 연도에 매출액의
영향을 줘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빠지는 흐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투자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가감하게 이루어지는 게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 합병에 채권자 이의서 제출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죠. 합병에 대한 어떤 채권자 이의서를 제출했다라고 나왔는데, 이 휴마시스는 2020년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동개발하고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 시장으로 납품을 시작했지만, 이 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서로 이제 좀 충돌을 한 상태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휴마시스 주장은 과도한 어떤 단가 인하라든지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상대로 이제 600억, 700억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내었던 부분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휴마시스 관계자가 상업등기규칙 148조 8호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관련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합병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채권에 대해서 변제, 담보, 재산 신탁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등기소에 해당 채권의 존재의 이의 사실을 첨부해 통지할 얘기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채무자로서 변제나 담보 제공 등 적법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채권자 이의서 제출 기간에 접수된 내용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는 합병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만 봐가지고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합병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합병의 실수에 지금까지 이제 이사의 결의가 있었죠. 그리고 주총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도 기간이 끝났는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게 여기 있죠. 여기서 채권자 보호 절차 같은 경우에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을 설정해서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합병을 승인한 거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절차상에서. 그래서 보면 이제 8월 17일에 회사 합병 결정을 할 때 이 문서 목록에도 보면 합병 일정에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의 결의 이후에 2주 내외 한 달 정도 어떤 기간을 보는데 여기도 보면 한 달이죠. 그래서 이제 종료일이 11월 24일이니까 이번 주에 끝난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 끝나기 앞서서 휴마시스가 관련되는 부분을 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의를 이제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그 해당이 이제 그 제기가 되면 그 변제를 한다든지 상당한 어떤 담보 제공을 한다든지 이를 이제 목적으로 상당한 어떤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휴마시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를 하든지 담보 제공을 하든지 적법 절차를 이행하라고 이제 주장했다는 말이 이제 이분이고, 그럼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 제출 기간에 이제 접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 검토를 진행한 후 합병 진행에 이제 문제가 없도록 변제를 한다든지 담보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재산을 신탁을 맡겨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래 이제 합병 과정으로 다음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일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21일 기준으로 보면 2,545주 정도 들어왔고요.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17일 기준으로 270만 주대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차거래도 보면 상한이 체결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영향을 계속 이제 수급상에도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셀트리온이 이 16만 5천 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18만 원에서 20만 원에 도전하는 어떤 흐름들을 꾸준히 이제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